30페이지. 자, 대리권이죠? 그래서 대리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권이요. 이건 두 번째 챕터에서는 대리권 한번,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를 봤죠? 대리 일반을 봤죠? 대리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봤고요. 자, 두 번째는요, 대리권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권. 우리가 이제 대리권 부분이 과연 무엇인가? 여기죠? 자요,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죠. 우리가 대리에서 갑을 뭐라 한다? 본인. 병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을을 뭐라 하죠? 대리인이죠. 아직은 대리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뭐라 한다? 이렇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대리권. 그러면 이 대리권이요, 먼저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대리 일반에서 뭘 배우냐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 을이 병하고 대리 행위를 하고, 그러면 모든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그래서 대리권 관계, 대리 행위 관계, 대리 행위, 그 다음에 대리 효과. 이것을 대리의 삼면 관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조건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요, 본인하고 대리인. 두 번째요, 대리인과 상대방. 마지막으로요, 본인과 상대방.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먼저 대리권이 발생을 해요. 발생. 그래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것이냐? 먼저 그것은 법정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 법정 대리, 임의 대리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뭐냐면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의 규정. 그래서 이것을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냐? 친권자죠. 그래서 친권자는요, 대리인이다,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법원이 선임을 해요. 법원. 누가 선임한다? 법원의 선임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법정 대리인이 선임, 법원이 선임하면은 법정 대리.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선임, 그럼 법정 대리인은 법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임의 대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원이 선임하죠. 법원이 선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래서요, 부재자 재산관리인, 부재자 재산관리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산관제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법정 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부재자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주소나 고소를 떠나가지고 당분간 주소지로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 실종 선고보다는 약간 약해요. 이 부재자가 나중에 뭐가 된다? 실종 선고의 대상이 주로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한다. 이것을 법원이 선임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는 법에 대해 있다, 법정 대리라고 얘기해요. 법정 대리는 뭐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임의 대리죠. 임의 대리는 뭐냐면, 여기는 법률의 규정이잖아요. 그런데 임의 대리는 뭐냐? 그것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이걸 정확하게 알아요. 법률 행위. 여기는 법률의 규정.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법조문에 뭐라 나오냐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인이라고 나와. 법률 행위. 그랬을 때 그 법률 행위라는 것은 임의 대리를 얘기하고, 법률의 규정, 그러면 그것은 법정 대리를 얘기해요. 말이 다르다고. 그러면 이 법률 행위는 뭐가 있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단독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는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럼 단독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단독행위 한번 볼까요? 단독행위를 뭐라 한다? 수권행위라고 얘기해요. 뭐라 한다고요? 수권행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많이 보게 될게요, 말을요. 수권행위는 뭐냐면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이렇게요.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다, 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 누가 권한을 수여하는 것이냐? 그 권한을 수여하는 것은요, 본인이죠, 본인. 그래서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말로 하는 거죠,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라 한다? 일방적이니까 무슨 행위다? 단독행위라고 얘기하고, 단독행위는 뭐의 일종이다? 법률 행위의 일종이고,
법률행위는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이 있어야 되죠. 이 효력 요건에서는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까? 그래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근데 만약에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봐봐요. 쭉 가면 단독행위로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죠. 누가 하는 법률행위다? 본인이.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본인이 권한을 수여하려면 행위 능력. 그래서 여러분요, 방금 전에 우리가 대리 일반에서 뭘 배웠냐?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때 그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를 귀속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효과의 귀속 조치를. 그래서 아까 뭐라 했냐? 태아 있죠, 태아? 태아도 법률 효과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그랬죠. 그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로서의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요, 무슨 능력까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법률 효과의 귀속 조치가 아니고 권한을 소유한다 이 말이죠. 이 권한을 줄 때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취소해. 누가 취소하냐? 본인이 취소해. 따라서 권한을 소유하려면 본인은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수권이다. 그래서 권한을 소유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수권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은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방법에는요, 수권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보통 수권을 할 때는 뭐를 한다? 보통 뭐냐면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수권 행위는 불요식 행위예요. 불요식 행위.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수권 행위는 뭐다?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수권 행위는 의사표시이고, 그 다음에 불요식 행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수권 행위, 즉 본인이 상대방한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 해가지고 본인의 재산이 다운이 되고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재산이 다운되고 상대방의 재산이 업되는 것을 뭐라 한다? 출연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 한다고? 비출연행위. 그래서 수권행위는 기본적으로 불요식행위이고 일정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이고 수권행위는 뭐다?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뭘로 한다? 말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권한을 줄 때는 수권을 한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주는 거죠. 그럼 봐봐요. 그런데 줄 때 일방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나요? 일방적이란 말이 뭐죠?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이 말이잖아요. 대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권한을 주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고. 알겠죠? 거의 이렇게 주는 경우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은 계약이다 이 말이야. 계약이다.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지금부터 한번 봐봐요. 여기 이런 경우죠. 이것을 뭐냐면 갑이죠. 갑을 뭐라 한다? 위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을이죠. 이 을을 뭐라 한다? 수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를 주냐? 위임 또는요 위임장을 이렇게 주죠. 그러면 갑이 있고 누가 있죠? 을이 있죠. 몇 명이에요? 2명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요건이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이다. 원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행위다 그러잖아. 원인행위요. 그래서 이 위임장을 다른 말로 위임장을 뭐라 하면 그것을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된 법률관계. 그럼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죠. 결과. 그래서 그 결과로서 뭐가 나오냐? 결과로서 대리권이 나오는 거예요. 대리권 결과로서.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이제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우리가 반대 사실이 없으면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줬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대리권을 준 것은 아니지만 반대 사실이 없으면 뭐를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권을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은 위임장을 줬다고 해서 언제나 대리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 사실이 없으면 위임장을 줬다는 것은 곧 대리권을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임장 또는 위임계약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런 원인된 법률 관계에서 뭐가 나온다? 결과로서 뭐가 나와? 대리권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기 계약은 봐봐,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니까 하나는 뭐죠? 본인 갑이죠? 하나는 을 대리인이죠? 그래서 대리인 이렇게요. 그러면 본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행위 무능,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다? 그럼 뭐 할 수 있냐? 취소할 수 있고요. 만약에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제한 능력자? 그럼 이것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가. 이게 뭐하고 다르냐? 이게 뭐하고 다르냐? 수권행위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수권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만 하죠. 본인. 수권행위는 본인만 하죠. 그래서 본인만 수권행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행위 능력이 없으면 취소하죠. 그런데 여기는 누구는 안 된다?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에도 또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수권, 권한을 소유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이 권한을 소유하는 것이지 본인이 대리인이 권한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은 자기가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수권행위를 대리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뿐이다? 본인뿐이죠. 그런데 여기 위임계약에서 위임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이다? 2개이다. 2개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행위 능력이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즉 만약에 본인이 미성년자다. 본인이 위임계약을 취소를 해. 그러면 대리권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죠. 달리 얘기하면 알겠죠? 만약에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대리인이 위임계약을 취소해. 그러면 대리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2가지, 즉 원인된 법률 관계하고 수권행위는 법률행위, 즉 임의 대리에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하죠. 다시 한번 봐요.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은 2가지가 있다.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 첫 번째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 두 번째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는 뭐? 법률의 규정. 두 번째는 뭐? 법원이 선임. 법정 대리인이 선임. 그럼 법정 대리인은 법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하는 복대리는 법정 대리다, 임의 대리다. 임의 대리다. 알겠죠? 왜? 법원이 아니니까 법정 대리는. 두 번째, 임의 대리죠? 여러분,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라고 했죠. 법률행위.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고,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죠?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독이고, 하나는 계약이죠? 단독에는 뭐가 있다?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고, 계약에는 뭐가 있다?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 이렇게. 됐죠? 자, 그럼 봐. 수권행위는 3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수권행위는 분료식이다. 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비출연이다. 뭐다? 의사표시이다. 알겠죠?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이 한다. 그래서 본인만 수권행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성년자다. 수권행위를 말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을 해. 봐. 그럼 봐. 이제 봐. 갑이 을한테 이렇게 대리권을 줬죠. 그러면 이제서야 을이 대리인이 되는 거야. 이제서야. 그래서 이렇게 대리권이 있느냐 이것을 유권대리라고 얘기하고, 대리권이 없느냐 그것을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봐봐.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냐 없냐예요. 여기요, 법정대리하고 임의대리는요, 발생하는 원인이, 발생 원인이 법에 규정되어 있느냐 법률행위냐 이런 말이죠.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법정대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한다. 무슨 대리를 한다? 능동대리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의사를 표시한다. 무슨 대리라고 한다? 수동대리 이렇게. 의사표시의 방향, 즉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의사를 표시하느냐 능동대리, 대리인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받느냐 무슨 대리? 수동대리. 대리권이 있다 무슨 대리? 유권. 대리권이 없다? 무권. 발생 원인이 법률행위다?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이다? 법정대리 이렇게. 법률행위 즉 임의대리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단독행위로 뭐가 있어? 수권행위. 계약으로서 뭐가 있어? 위임계약. 위임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원인된 법률 관계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대리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변경하죠. 변경.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뭐란다? 소멸하죠. 소멸. 대리권이 소멸한단 말이죠. 지금부터 뭐라고 하냐? 대리권에 발생하고 소멸이 뭔데? 소멸. 소멸은요,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 있어. 공통으로. 그것을 127조. 그 다음에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어. 128조.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 임의 대리만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냐면, 세 번째로 법정 대리에만 있는 것,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공통으로 소멸되는 것은 우리 법조에 나와 있어. 먼저 본인. 본인은 뭐다?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은 뭐다? 대리인은 여기 사망. 그 다음에 파산.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이렇게 성년, 후견 개시. 자, 여기 봐. 시험에 나올 때 뭐라 나오냐? 공통적인 소멸 사유가 아닌 것. 1번 본인의 사망. 2번 대리인의 사망. 3번 대리인의 파산. 4번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여기서 성년, 후견 개시를 뭐로 바꾼다? 한정, 후견 개시로. OX, X.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인은 사망만 있잖아요. 거기다가 본인의 파산 이렇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오직 본인은 뭐만? 사망. 대리는요? 사망, 파산, 성렬의견, 개시. 알겠죠? 이것을 공통이다 이렇게. 이름만 하면 안 돼. 본인의 사망, 파산, 성렬의견, 개시.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렬의견, 개시 이렇게. 자, 임의대리. 임의대리는 봐. 임의대리는 법률행위죠. 이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다? 수권행위.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원인된 법률관계. 그래서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수권행위를 뭘 한다?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 이렇게.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 소멸 사유는 공통의 소멸 사유 이거 빼고도 수권행위의 철회에 하한한다. OX, X 모두 있다. 원인된 법률 관계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정 대리는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다? 능력자가 됐다.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됐어? 능력자가 됐다. 이것을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먼저 대리권이 발생하고, 여기서는요,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만 봐. 알겠죠? 발생과 소멸. 나머지 테마가요, 여기 있는 대리권의 범위 테마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 시험에 잘 나오고, 대리권에 뭐라고 나오면 이렇게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이렇게 시험에 잘 나와.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보고, 일단 여기에서는 대리권의 발생과 소멸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럴 때 소멸한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안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30조 보면 대리권 관계라고 이러면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갑일한테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주면 그 대리권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그래서 발생을 뭐라 한다? 박스 안에 지금 보고 있는 거 박스 안에 보고 있죠? 발생을 뭐라 한다? 그것을 법정 대리, 법률의 규정, 법원이 선임이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죠? 법률 행위에 의해 수여되죠? 그것을 수권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소멸을 봐봐. 공통의 소멸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대리에 한정된 소멸원인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렇게. 그 밑에다 굳이 하나 더 써가지고 뭐라고 쓴다? 법정 대리 이렇게 해서 법정 대리 거기까지만. 법정 대리 옆줄 긋고 법정 대리 했어요? 법정 대리는요,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제한 능력자로 된 경우 이 말이죠. 능력자로 됐다.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러면은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렇게. 자, 그 밑에 봐. 대리권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권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발생, 법정 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어요? 임의 대리가 있죠. 그래서 법정 대리는요, 법원이 선임하죠. 법원의 선임,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요, 수권행위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죠. 수권행위요. 그래서 권한을 많은 행위, 수여하는 행위. 그래서 권한은 누가 수여한다? 본인이죠. 그러면 일방적, 동그라미 일방적 바로 옆에 줄과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일방이니까 뭐다? 단독이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X란 말이 뭐야? X란 말이 밑에 행위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의 경우는 숙권행위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리 그러지 말고 대리인 그렇게 대리인. 대리인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대리인은 취소가 안 돼. 왜요? 숙권은 본인이 하는 것이다, 대리인이 하는 것이다. 뭐죠? 본인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취소를 해야지 대리인은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오른쪽이 위임 계약이죠. 갑이 을한테 위임 또는 위임장을 주죠. 그것을 뭐라 한다?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하고, 이 원인에 따라서 뭐가 나온다? 결과로서 이미 대리권이 발생을 하죠. 바로 그 위에 위임 계약이죠. 계약 동그라미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제한 능력자다 취소할 수 있고, 을이 제한 능력자다 취소할 수 있다. 왜냐? 몇 서로 옆에 계약이므로 둘 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는 대리인도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숙권행위는 대리인은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대리권의 소멸에서 여러분요 34쪽을 봐요. 34쪽을 보면 127조를 한번 봐봐. 뭐 법조문.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제1호 본인의 뭐다? 사망. 1하고 동그라미 없죠. 1하고 동그라미 없을 때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 1호, 2호 이렇게. 알겠죠? 제1호를 보면 본인은 사망밖에 없어. 사망. 대리는 사망. 파산, 성녀후견 개시. 이리 됐죠? 성녀후견 개시에다가 성녀후견 개시 거기를 가로묶고 거기다가 한정후견의 개시 X. 한정후견의 개시 그러면 안 돼. 성년후견의 개시다 이런 말이죠. 128조를 한번 봐봐. 뭐라고 되어 있나? 법조문의 제목이 뭐예요? 임의대리 종료죠? 뭐라고 되어놨어? 근데 임의대리인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걸 무슨 대리라고 그래? 여러분요, 법률행위. 거기다 방점을 찍어봐. 법률행위. 법정대리 그러면 난리다. 법률행위는 뭐한다? 법률의 규정이 아니잖아요. 법률행위잖아요. 페이지 지금 34페이지 보고 있죠? 34. 보고 있어요? 고개를 들어서 위로 봐요. 위를. 128조. 128조. 그러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죠? 법률행위 그러니까 무슨 대리예요?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 그러면 무슨 대리? 법정대리. 그걸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다. 전조가 뭐냐면 제127조. 127조 봐봐. 그 위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렬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이 말이죠. 이것의 경우 외에도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가로묶어 그것을 위임 계약이죠. 원인된 법률관계 뭐죠? 위임 계약이죠. 위임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그 다음에 가로묶고 숙권행위를 철회. 그렇게 해도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두 번째, 본인의 숙권행위를 철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죠. 임의 대리에만 있는 것이 있어. 두 가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숙권행위의 철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임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멸 봐봐. 공통으로 해놨죠. 공통,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그 다음에 파산, 성렬후견의 개시. 128조는요 임의 대리에 한정된다. 숙권행위의 철회,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뭐다? 종료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뭐죠? 법정대리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지금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여기. 이것은 이제 대리권이 뭐란다? 발생하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뭐랬다? 소멸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제 한번 봐. 문제. 이런 문제 봤어요? 문제 봤죠? 자, 79페이지. 79번. 죄송해요. 79번.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무슨 대리가 나오냐면, 수동대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수동대리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1번요. 수동대리가 뭐가 수동대리라고 그랬죠? 봐봐. 대리인이 의사를
하면은 무슨 대리?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으면 무슨 대리? 수동대리. 1번.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줄고 부분적으로 준용. 부분적으로. 그래서 내가요, 공동대리에서 설명해요. 부분적으로 준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 뭐라 쓰면 언제나 각자 대리. 그렇게 써. 언제나 각자 대리. 이렇게. 자, 2번. 수동대리란 의사의 표시를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의사 표시를 상대방에게 줄고 의사의 표시를 상대방에게. 이걸 수동이라고 그래? 능동이라고 그래? 능동대리야. 능동대리. 수동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의사를 표시한 것을 대리인이 받는 거잖아요. 알겠죠? 3번. 수동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틀렸죠? 수동이든 능동이든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이 지기 때문에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써. 맨 끝에 행위 능력자일 필요 없다.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 죄송해요. 3번이요. 수동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가져야 한다. 4번.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했다. 수동대리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입장이다. 방금 우리가 1번에서 얘기했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각자 대리라고. 언제나 수동대리는 각자 대리예요. 그래서 여기를요,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 수동대리도 그러면 안 돼. 능동대리는 이렇게. 능동대리는 이렇게. 만약에 맞으려면, 이 말이 맞으려면 수동대리를 뭐로 바꾸면 돼? 능동대리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5번은요. 수동대리는 무권대리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능동이든 수동이든 다 무권대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있다. 이런 말이죠. 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